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대 간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대 간 올바른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볼 것은 올바른 대화와 소통의 방법, 그것도 우리 세대 간에서의 올바른 대화, 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이 여자아이에게 요즘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주도, 전주, 부산 정말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즘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요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구, 자전거, 사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아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내요? 아내는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가족끼리 물어봐라. 라는 내용의 이제 공익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 혹은 가족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이 있어 왔나요? 보통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나에 대해서는 나는 오늘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요즘 이거에 관심이 많고 나는 여기를 가보고 싶고 등등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의 뭐 친구나 그 밖에 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라,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세대 간의 대화,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말을 해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사가 요즘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나 주변의 사람들의 요즘 관심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과의 소통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할까요?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가족이지만 서로가 뭘 좋아하고, 또 어딜 가고 싶어 하고, 또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서로의 차이, 서로의 성격이나 서로의 가치관이나 관심사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갈등이 뭐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감정 소모를 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은 줄여 나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실 요즘은 가정들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같이 활동하는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어떤 전통사회에 비해서는 현대사회에는 같이 뭔가 협동을 해서 하는 그런 일이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삶에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공부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만드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때문에 좀 가족들끼리도 각각 개개인의 삶을 더 좀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많이 요즘은 달라졌죠. 그런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더 의도적으로라도 더 대화를 하고 그 각각의 개개인의 가치관, 성격의 차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근데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가장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뭐 형제나 이렇게 또래의 가족 구성원 또한 대화 소통이 많이 필요한 거에 사실이지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대화 소통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세대가 다를 때, 가족 구성원이지만 세대가 다를 때 그런 대화와 소통이 정말 정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어른들의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공감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잘 그때 예전에 자기의 어렸을 때의 삶과 많이 달라진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 개개인들마다의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세대에 따라 경험이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좁히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대화,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왜 요즘 우스갯소리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는 말은 어떤 자신의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경험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을 지닌 사람을 대부분 꼰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특성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여러분의 나이대를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나는 이렇게 했었어. 그 나이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라는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 자기의 어떤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비꼬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이즈 홀스라는 요즘 신조어도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이처럼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부재할 경우에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경우에 생겨나는 어떤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예시였죠. 라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할아버지, 에고 정신없어. 텔레비전에서 하는 저게 뭐니? 손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힙합 음악이에요. 할아버지, 뭔 팝? 옷은 또 왜 저런 거야? 손주, 아이 참 제가 이야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힙합을 모르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손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저게 뭐지? 막 왜 저런 옷은 왜 저러고 노래는 왜 저러지?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듣기엔 너무 좋고 내가 보기에는 저 옷이 너무 멋있는데 할아버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고 되게 막 그러시니까 되게 할아버지는 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어떤 취향이 세련되지 못하다. 혹은 세련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대 간의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대와의 결합이 필요하려면 바로 그냥 친구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진정한 대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저게 뭐냐? 할아버지 저기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 음악은 요즘 힙합이라는 음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노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다거나 혹은 요즘 유행하는 옷인데 저렇게 크게 입는 게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라는 식으로 좀 더 할아버지를 배려하면서 할아버지가 모르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알 리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대화와 소통하려는 그 자세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는 첫 단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여러분들과 다른 세대 분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이 커지는 지식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 세대의 기억을 수집하는 메모로 운동.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을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메모로 운동이다. 메모로라는 라틴어로 기억하다라는 의미이다. 2007년 8월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노인 세대의 기억을 문화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운동이다. 메모로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억 수집가인 젊은 세대가 기억의 목격자인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찾아가서 지나간 삶의 기억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여 누리집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된다. 이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메모로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은 현재 우리를 있게 해준 것이 어르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경심이 생겼다. 노인 세대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고 또 늙게 되어 있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농경 사회였고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미리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쵸? 예전에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도 귀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때문에 노인의 지혜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많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하였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의 풍조를 보면, 요즘 여러분들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여러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죠.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되고 지식인을 보면 되고 뭐 검색하면 되고 뭐 책을 찾아봐도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또 심지어 정확하죠. 때문에 어떤 노인의 지혜, 노인의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의 정보를 얻는 부분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나도 다 아는데 괜히 이제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물론 어떤 정보를 찾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쉬워지고 심지어 그것이 더 객관적인 정보이고 더 맞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정보의 중요한 특성이죠.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것은 정보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지만 특징으로 삼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것들은 그 사실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같습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어떤 공통된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슬픔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쁨만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수단이 달라지고 뭐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감정들은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걸 물어봐도 어차피 모르실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거를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딱 사실, 그 정보를 우리는 지금 빠르게 검색하고 빠르게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삶 자체의 어떤 경험은 사실 그렇게 검색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 뭐 후기도 써놓고 뭐 그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나누는 인터넷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물론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어른들에게 듣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때문에 어떤 한 단편만 보고 우리가 꼰대라고 놀리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단편만 보고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꼰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편적인 면모로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별로 이젠 필요 없는 얘기다. 어차피 내가 다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다. 이제는 별로 잔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다고 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꼰대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 한번 해봤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대화와 소통,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경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소통이 특히 세대 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제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올바른 올바른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바로 첫 번째,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여러분들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해요. 그걸 듣고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 상대방의 일반적인 연설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맞아. 나도 저랬어. 라는 식으로 그 내용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청과 공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존중과 배려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저 사람의 말이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솔직한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지 못하면 사실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만 대화를 한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또 꾸준하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알아줄 수 있는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봐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 몰라요. 정말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오늘 이거를 여러분 과제로 내줄 텐데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식의 태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대화 소통의 단원에서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